반갑습니다. 정책을 위한 우리들의 정책, 대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발표할 저는 타임온 제스트의 프레젠터 전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문제 제기, 둘째로 정책 제안, 그리고 정책 시행, 마지막 정책 평가로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성인지 정책을 이제 내놨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바로 양성평등입니다. 남자만을 위한 또는 여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남녀 모두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그 수립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첫 아이디어 회의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조차도 이 공모전을 시작하면서 성인지에 대해 알게 됐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설문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인지 정보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남녀 70% 가까이 성차별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차별을 인식하고 성불평등을 느끼고 있지만 성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때의 성교육은 남녀 간의 신체적인 차이에 주목을 한 나머지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배우는 성교육의 거의 80%가 남녀의 생식 구조에 대해 배운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사회문화적인 그러니까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성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인지 꼭 배워서 뭐해? 나한테 뭐 이득되는 거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겠지만 밖에는 많겠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분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너무나 미녀셔서 제가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누구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여기 원장님에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무지개 몇 가지 세계로 보시나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5개 정도. 5개요? 네. 예,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안 나왔네요. 여러분도 그러면 원장님 답변에 동의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5개라고 대답하셨고요. 대부분 무지개를 보면 7가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근데 한 아프리카 부족은 무지개 색깔을 보고 11가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그게 사고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성인지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불평등을 느끼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그 교육을 받는 주체가 예를 들면 공무원 등 되게 소수 계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인 커리큘럼으로 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인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로 한번 짜봤습니다. 우선 1차 단계로서 메인 타겟인 대학생들에게 이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에 대한 이론 정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2차로 그 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관이나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메인 타겟을 사이드 타겟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걸로 한번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 1차와 2차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1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요. 우선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인지시켜준 후에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사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봄으로써 이런 성인지에 대한 젠더에 대한 그런 폭을 넓혀보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식 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주체적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인 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던가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서포터즈나 홍보대사로서 대학생들을 끌어들인다던가 또는 뭐 이런 공모전을 이제 활발하게 해서 많은 대학생들을 끌어들인다면 많이 그걸 아마 대학생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저희가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동행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과 후 시간에 가서 그냥 자습 감독 선생님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와 저희 정책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중고등학생들과 좀 더 이야기해보고 토론을 해봄으로써 좀 더 파급 효과를 넓힐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채택한 학교에 필기용품이나 문구류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저희가 이제 뭔가 소통의 장과 좀 더 많은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빼빼로 데이는 있고 화이트 데이도 있고 심지어 블랙 데이도 있는데 왜 성인지 데이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축제의 장의 이름은 이코르 데이입니다. 이제 이코르 데이는 그러니까 평등한, 동등한을 뜻하는 이퀄에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코르 데이는 이제는 코리아 르네상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는 이 신중심의 세계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오면서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꽃피웠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저희의 이제는 코리아 르네상스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평등한 인간으로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저희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축제의 장으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생일 혹시 아시나요? 4월 21일이라고 나왔네요. 예. 이 21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해서 3일로 행사를 한번 짜봤습니다. 첫째 날에는 계몽의 날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학구적인 행사를 하고 학술대회나 토론대회 그리고 뭐 중고책 장터 골든벨 퀴즈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로서는 예술의 날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때는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관한 뭐 연극이라든가 뭐 그림 전시회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해서 이런 예술의 날로 꾸며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체험의 날로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피날레인 만큼 먹거리 장터도 열리고 또 저희가 이꼬르트리라는 이제 이벤트를 하나 할 건데요. 거기에는 이 행사를 하면서 좀 개선돼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적어서 나무에 걸거나 그리고 이런 게 여성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게재하는 그 트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저희는 할 것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쿠폰북을 다운받고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각 코너에 이제 그걸 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다 채우면 이제 사은품을 증정하는 걸로 저희가 이벤트를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홍보와 소통의 장이 있다면 온라인도 있어야겠죠. 온라인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에 관한 뭐 좋은 글이나 사진을 올려서 추천을 받아서 사은품을 증정한다던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 멘토와 멘티 관계로서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2차, 3차 저희의 그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대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많은 소통과 홍보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젠더 교육을 성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의 바로 정책의 모토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지면 또 이제 평가를 또 해야겠죠. 평가 항목 중에서는 양성평등이 잘 정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는지 그리고 아까 뭐 동행 프로젝트라는 거를 한 학교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설문을 내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은 이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주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한 후에 이와 더불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 성인지 교육을 배움으로써 올바른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해 인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인식의 변화,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로서 이 사회에, 이 모든 사회에 올바른 양성평등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